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왜 우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업은 나중에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더더욱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무엇인가를 이익을 볼 것이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그런데 가치 추구는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혼자는 절대 못 봅니다. 돈을 예를 들어 나 혼자 인기를 만든다? 혼자 인기 절대 안 만들어져요. 내가 혼자 사회적 공헌을 한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왜 이 얘기를 하겠냐면, 바로 이 나 혼자라는 개념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느 누가 나와 함께 내가 이걸 취지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신경도 안 써버리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사를 한다. 나 혼자 과연 장사가 가능하냐? 물론 가능해요. 나 혼자. 그러면 나 혼자 하게 됐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조그만한 편의점 하나를 운영을 해. 조그만한 편의점을 아니면 뭐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쳐요.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나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하면 이거 24시간 가동해야 돼요. 나 혼자 24시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뭔가 누군가가 이게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을 정하면 되죠. 그럼 시간 정하면 돼요. 그럼 편의점이 아니죠. 24시 편의점이 아니라 몇 시에 문 열어서 몇 시에 문 닫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 돈을 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혼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일을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남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나름대로 시간 계획이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로 돈 버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혼자 할 때는 생존입니다. 밥 먹고 사는 용도일 뿐이에요. 밥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이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자 하지 않으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한 분야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는 하세요. 뭔가 하나는 해요. 요 하나. 즉 내가 최소한 무엇인가 하나는 해요. 뭘 하든 간에 예를 들어 내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가게를 뭐 장사나 가게나 뭐 장사를 하든 하다못해 내가 길거리에 노점상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글을 써서 어디 블로그가 돼서 이런 데다 글을 써서 올리든 뭔가가 됐든 간에 무엇이든 됐든 내가 집중해서 하나는 하세요. 하나는. 이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뭘 갖냐면 경험을 축적을 합니다. 이 뭘 하는지는 몰라요. 이 경험을 축적을 하세요. 경험을.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또는 내가 거기에 따라서 뭘 하지만 이 다 경험들이거든. 이 경험을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그걸 기록에다 남겨놔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 하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냐면 다양한 분야. 이 분야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가 있는데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들 경험을 축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그거를 해가면서 사이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분야가 있어요. 자,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해. 그런데 정치에도 관심, 정치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또 어디 뭘도 하고 어떤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분야, 다른 분야입니다.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내 노력이 허락하는 한 다른 분야에 관련되는 것들을 여기에 관련된 지식을 쌓아두세요. 지식을. 경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되는 지식. 자, 이거를 계속 다양하게 쌓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하나의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함께 축적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다른 분야의 지식과 이 경험과 내 지식, 나에 관련되는 분야의 지식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두 개가 연동을 합니다. 연동. 내가 나 이 한 분야 이거는 충분해. 그러면 다른 분야 지식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창의력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포럼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창의력을 갖고 싶으면은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쌓으세요. 공부하세요. 우리가 공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어떤 분야에 지금 제가 하나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 성. 한마디로 이 마음 분야거든요. 저는 이 마음 분야를 해요. 그렇다고 심리학을 모르냐? 여러분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했지. 심리학을 모르냐? 아닙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바로 칼융의 일대기입니다. 엄청난 두께로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빼놓고 독파했어요. 그게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 관련되는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심리학의 모든 기타 등등 관련되는 어떤 분야가 됐든 그래서 심리학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진화심리학부터 다 공부했습니다. 공부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공부했어요. 물론 공부한 걸 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마음 분야에서는 엄청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 모르느냐? 아닙니다.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대신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전공을 안 했을 뿐이지 지식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만 있냐? 아닙니다. 마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에 관련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 공부했어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하고는 다른 분야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모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쓴 책들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내용들 굉장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치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게 이르렀고 아무튼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종교든 정치든 이념이든 우리가 지금 나오는 사업에 관련되는 거든 뭐든 다 어차피 마음 분야에는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아두니까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할 때 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식을 내 경험인 하나의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접목을 할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 아이디어가 나올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의 지식을, 내 경험과 지식, 나의 이 한 분야를 다른 분야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즉,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네가 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요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떠냐? 나랑 같이 한번 안 해볼래? 또 필요한 거를 어떻게 내가 요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안이라는 개념을 합니다. 제안이라는 개념. 이제 아이디어가, 제안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안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을 하려고 들어요. 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안을 받는 거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제안을 하는 거는 기회를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하나의 분야를 이렇게 가면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게 되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갖고 있게 되면은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역으로요. 이건 사업할 때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돈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벌어요. 근데 그분들이 간혹 가다가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왜 주변 사람들이 자기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 분야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내 사업 분야는 내가 잘 알지만 다른 뭔가를 확대하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다른 분야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요. 그럼 그 분야일 뿐이에요. 그 분야. 확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다른 분야 엉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야의 사람, 종교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종교인이 됐던 아니면은 또 한 사람만 만나지만 그거 잘못하면 거기에 편향돼 버리니까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분야 말고 다른 분야. 그래야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다고 제가 누굴 만나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합니다. 대신 이 마음 관련된 심리 관련되는 쪽이 아니라 마음 관련되는 쪽에 대해서는 가끔 지금도 이메일이 옵니다. 가끔. 과연 이렇게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럼 메일로 간단해요. 그럼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내요. 돈은 벌 수 있겠으나 인류를 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마음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도 하겠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 하나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왜?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왜 이 파트너라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일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람 누구든 마찬가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 마음이 있고 컨트롤 타워 속마음이 있고 얘기를 했지만 인간관계가 있어요. 의미관계, 가족관계, 그 다음에 목적관계, 뭐 범죄도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도 있어요.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인기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공헌도라든가 이것도 있고 이거 사람마다 인생이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컨트롤 타워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컨트롤 타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컨트롤 타워를 알고 있게 되면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저보다 능력이 분명히 뛰어날 거예요. 가정주부다. 가사일만 해서 저 가사일 모릅니다. 전 거기에 능력자가 아니에요. 가사일은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능력자예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하는데요. 또 그 사람도 그만한 능력을 갖고 그만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분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서 하다못해 히키코모리였어. 히키코모리에 뭐가 있어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히키코모리를 어디 분야에다가 내가 적용을 해서 이걸 갈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전문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다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내가 아파봤어. 아파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진짜 능력자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의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건 몰라요. 그냥 마음과 성이 컨트롤 타워가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 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다. 딱 하면 이 사람은 뭘 가냐. 요걸 가지고 마음과 성마음이 관련되는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같이 조금만 이야기 나누고 조금만 내가 뭔가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국심리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론과 성마음 이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다른 분야와 함께 연결이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니까 파트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이자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자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성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그래서 함께라는 걸 열어드린 거예요. 그동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걸 열어드린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답답해하는 게 많은 분들에게 이걸 열어드려서. 근데 답답하진 않아요, 지금은. 편해요, 그냥. 왜? 내려놔버리고 나니까, 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자기 분야에만 관심 있고, 이 아이디어에는, 그리고 자기가 돈 벌려고 들고 싶어. 즉, 돈을 왜 못 버느냐? 벌고 싶지 않아서. 돈 벌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돈 못 버는 거예요. 그 뿐이에요, 그냥요. 몰라서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벌기 싫어서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있는 사람들도 찾아다니는 판인데,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럼 기초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력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 파트너를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열려 있어요. 언제든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은 드립니다. 라고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상담사들 굉장히 많아요. 상담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담사들 많아요. 정신과 의사 많아요. 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 강사들도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엄청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개별로 만나서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방송 나가기 바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향력은 대중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차이는 방송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늘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예전에 안타까워했던 게, 본인들의 능력을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요. 이 한 분야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른 분야에 관련된 걸 자기가 다 아는 걸로 알아요. 내가 한 분야에 아니까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뭔가를 했다라 그러면 이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이 파트너 관련된 내용을 딱 들으면 전 무조건 연락해요. 옛날 같았으면 전 무조건 연락해요. 전 지금도 뭔가, 나에게 뭔가 이게 했다 그러면 뭐가 하나 이렇게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직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봐. 이거 한번 찾아봐. 그리고 제가 직접 한번 해봐요. 전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뭘 하느냐,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있을 때도 누군가를 만난다 이렇게 되면 뜬금없는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요. 왜? 그분들의 의견도 듣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나 그 배우는 재미가, 이게 앞으로 제가 진행을 해 나가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저에게서 머리에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아이디어들이 툭툭툭 막 튀어나와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많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왜? 당신들은 누군가를 힐링을 하게 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게 하는데, 누군가를 힐링하고 치료하면서 더 유명해지고 더 돈도 많이 벌고 그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내가 만약에 상담사라면, 내가 정신과 의사라면, 내가 만약에 강사라면 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갈 것 같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방송국에 있는 PD야. 인기도 끌고 시청률도 높이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방송 관련되는 그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내가 하는 일에 다른 분야에 관련되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아이템들이 프로그램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남들 거 뺏기고 남들 거 하고 유명하다 그러면 갖다 놓고 안타까워요 그냥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또 항상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크게 주는 한 분야에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이 사업 분야는 당신들이 경험과 지식이 많아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친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 사업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뭔가 없을까? 요즘 대세가 AI 그리고 뭡니까? 헬스케어 이런 부분인데 없을까? 막 찾고 있는 이 사장님이야. 예를 들어 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우연히 얘들은 또 뭐지? 치료? 가만있어 봐. 이거 밑째 원전인데 뭐지? 해가지고 전 지식을 쌓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는 그래요. 지금은 그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블로그라든가 여기 우리 그 한국심리교육원 블로그 딱 가보면 표지가 뭐로 돼 있어요? DTX예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진짜 디지털 치료제. 그 원료는 마음입니다. 원료 갖고 있어요. 마음이론, 성마음이론 다 갖고 있으니까 DTX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의학 관련되어 있는 DT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치료에 관련된 DTX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 힐링하고 있는 DTX가 있어요. 이거 구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DTX 시장이 굉장히 유망한 시장인 게 맞지만 정신의학 즉 기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 또 뭐지? 그 블로그 한 번만 가봤으면 이거 얘기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 5분만 투자하면 돼. 이메일로. 그럼 저 같으면 저 보냅니다. 옛날 저라면은 분명히 보냅니다. 옛날에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성칼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칼럼을 만약에 제가 씁니다. 예전에는 이 분야에 거의 제가 독보적이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버리고 마음 분야 쪽으로 제가 전환을 하고 이렇게 온 건지 사실이지만 성칼럼을 하나 사람들에게 성칼럼 그래서 쓰려고 일간지 하다못해 그 뭡니까 메트로와 같은 그 뭐라죠 우리 무가지라 그러죠. 그 나눠주는데 벼룩시장까지도 제가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주간지부터 월간지까지 싹 다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한 군데서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5년 동안을 성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성칼럼 기고했습니다라고 자랑 안 하잖아요. 왜? 그거는 제가 그때 제가 나름대로 가면서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 나름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분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들어 보니까 이 칼럼이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단한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저는 그렇게 내가 필요하다가 내가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관련되는 지식이 나름대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찾아갑니다. 저는 무조건 연락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알아요? 내가 영업을 뛰는데 내가 자동차 딜러야. 자동차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럼 자동차 누가 사느냐? 어떤 심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까? 달라요. 왜 우리가 자동차 거기에 가게 되면은 왜 멋있는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옷이 아니죠. 섹시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다 마음 속마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마케팅 심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동네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처럼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벌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 버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버나요? 그러니까요. 내 분야를 가지고서 다른 분야 지식 많이 쌓아놓으세요. 일단 그러면 아이디어가 저절로 나오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선생님은 돈 벌었냐, 그런 너는 돈 벌었냐. 맞아요, 돈 못 벌었어요. 왜? 알면서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치료, 회복, 행복 이 분야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분야, 가치 추구거든요. 이 분야를 가야 되는데 치료, 회복, 행복 빼고 망가지는 거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면은 돈 벌어요. 또 못하겠어요. 그거 아직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직은 못 벌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돈 못 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 아픈 사람들이 이용해서 돈 벌려면요, 치료, 회복, 행복으로 가면 안 돼요. 돈 못 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쉽고 빠르게 편안하고 즐겁게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돈 벌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대신 인생을 파괴시켜요. 그 사람 인생을. 그러던가 말던가. 편안해졌잖아요. 마치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의 병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 거랑 같아요.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워.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죽어라. 마음을 확 죽여버리면 고통을 못 느껴요. 거기에서 이제 고통을 못 느끼는데 조금 더 즐거워지려면 이 죽은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 죽이면서 즐거워져요.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파괴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요. 돈이 진짜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치료, 회복, 행복에 관련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면 저 이거 안 해요.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고 일로 전화는. 왜? 파괴 방법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제 말 한마디에 돈 싸질머지고 상담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방송 섭외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방송 섭외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내가 이 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일단은 가지세요.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세요. 공부하세요. 그거 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동 청소년인 경우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공부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문학 서적이 됐든 뭐가 됐든 책 많이 읽어라. 책 많이 읽어라. 왜? 그러면은 성인이 되면 자기 힘들 때 그게 아이디어들이,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게 뭘 읽었는지는 몰라요. 왜? 내가 그 전문가고 그 분야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뭘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필요할 때 툭툭 튀어나와요. 그 과정, 그 내용들이. 이거는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느 한 분야를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인생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만 알아. 나머지 분야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거를 전문가 바보라 그래요. 자기 분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와 연결이 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들한테 행복해. 그럼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이게 전문가 바보가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알고 있다고 전부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분야에 지식을 쌓는데, 그리고 다른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게 연결이 되게 되면 분명히 나에게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거다. 그래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즉 제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기회를 만들려고 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내 하는 거에 경험과 지식, 거기에 플러스 다른 분야의 지식,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